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지역 화폐인 인천이음카드 사용 많이 하실 텐데요. 이달 25일부터는 캐시백 정책이 많이 달라집니다. 병원이나 주유소 등에선 캐시백이 아예 지급되지 않고 소상공인 가맹점에선 캐시백이 높아집니다. 이정인 기자입니다. 최대 10%의 캐시백을 돌려받는 인천 이음카드. 이달 25일부터는 캐시백 정책이 달라집니다. 현재는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가맹점을 이용하면 10%, 3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을 이용하면 5%의 캐시백을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는 가맹점에선 캐시백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병원과 주유소, 농협 하나로마트 등 3,700여 곳이 해당합니다. 대신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가맹점 캐시백은 5%에서 7%로 높아집니다. 또 내년부터는 30년 전통을 이어가는 이어가게와 가격과 품질, 위생 등이 우수한 착한 가게를 대상으로 캐시백 10%를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 이음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행안부가 30억 이상 매출액의 사용을 제한하라고 하는 그 논리적 기준이 소상공인 보호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상품권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른 타당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문제는 캐시백 지급이 중단되는 가맹점 반발과 시민들 불편입니다. 인천시는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상생 가맹점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가맹점이라고 하는 게 내가 가입을 하게 되면 시민에게 캐시백을 일정 부분, 우리는 1에서 5%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1에서 5% 정도를 캐시백으로 내게 되면 자율적으로 1%를 내도 되고 5%를 내도 되는데 그렇게 내게 되면 그렇게 상생 가맹점에 가입한 업주에게 저희들이 별도로 이제 인센티브를 별도로 주고. 캐시백 정책이 자주 변경되면서 시민들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인천시는 이달 25일 이전까지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내년도 인천이음 정책 방향은 국비 확보와 인천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검단 김포 연장 노선안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인천시와 김포시가 제출한 노선의 타당성을 따져보고 있는데요. 강범석 서구청장은 서울 5호선 검단 연장은 교통권리를 넘어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발표가 임박한 서울 지하철 5호선 검단 김포 연장 사업. 최근 인천시와 김포시는 최적 노선을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인천시 노선은 검단 신도시 안쪽까지 경유하는 라인으로 서구에만 4개 역을 지납니다. 반면 김포시가 제출한 노선안은 서구 지역 단 2개 역을 지납니다. 서구청이 마련한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검단 주민들은 신도시의 열악한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최대한 많은 역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006년 때 이제 계획된 2기 신도시거든요. 검단 신도시가. 지금 17년째 표류 중인 이런 교통 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주민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인천시 노선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주민들의 교통 편의에 대한 권리도 권리지만 생존과도 관련된 삶의 질과도 관련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여기 계신 주민들끼리 굳이 그렇게 목소리 높이고 흥분하실 일은 아니고. 특히 5호선 연장 노선 발표가 지연되면서 GTX를 비롯한 다른 철도망 노선에 미칠 영향도 우려합니다. 5호선이 한 달, 두 달 지나서 4년, 5년 또 이렇게 미뤄지면은 나머지 철도 계획에 지장이 있는지 아닌지 이게 저는 궁금합니다. 5호선으로 인해 나머지가 다 미뤄지면은 그것도 문제잖아요. 인천시는 2기 신도시 중 광역철도가 없는 지역은 검단이 유일하다며 5호선 검단 연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예산 분담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 사업도 서울시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 5호선만 해결이 되면 그
그 이후에 9호선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대강이하고 서울시도 교통계획과 교통정책과가 계속 미팅을 하고 있고 분위기는 시그널이 괜찮아요.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 대광일은 인천시와 김포시가 제출한 5호선 연장 노선을 검토 중인 가운데 조만간 최적 노선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구희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인천시는 수산물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방사능 검사를 확대해 왔습니다. 현재 소래포구와 연안부두에서 매일 수산물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선 2달 전 자료가 아직도 게시돼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 연안부두 어시장.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방사능 검사를 위한 표본 수산물을 구입합니다. 원산지와 유통업체 정보도 꼼꼼히 기록합니다. 어디서 받으신지 납품처만 파악이 되면 되거든요. 연락처랑 소재지만 알려주시면 돼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인천에선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매일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연안부두 인근에 검사소가 추가로 생기면서 현장 검사는 더욱 강화됐습니다. 지금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아직 이상 영향이 없는데 자꾸 떠들어대니까 오염 있는 건데 그런 거 아직 없거든요. 저희도 갖다 먹는데. 현재 인천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0여 건.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향후 인력과 장비를 보완해 검사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거하는 거는 하루 10개에서 12품목은 기본으로 하고 있고 저희 시군구에서 의뢰되는 품목도 있어서 정확하게 매일 몇 개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저희가 앞으로 이제 장비를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고 인력도 인수인날 최대로 확보를 해서. 검사는 확대됐지만 시민들에 대한 정보 전달 방식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남동구는 소래포구 시장 입구 전광판을 통해 방사능 수치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매일 소래포구 수산물에 대한 검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현장에는 2주 전 결과만 나오는 상황. 또 다른 화면엔 오염수가 방류되기 이전인 7월 19일에 조사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그래도 불안한 게 조금은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 것 같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방사능 검사 강화를 추진해온 인천시. 검사 횟수만 늘릴 게 아니라 시민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영종과 검단 등 인천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이중계약 사기 사건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전국에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데 구청에 신고한 등록 현황을 입수해 확인해보니 전국적으로 피해 세대가 500호가 넘었습니다. 특히 문제의 부동산 임대관리업체는 신고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수구의 한 사무실. 직원들은 온데간데 없고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들에게 이중계약을 맺고 먹튀를 한 부동산 임대관리업체입니다. 인천에서 피해가 확인된 곳은 영종과 검단 오피스텔 4곳. 문제는 피해가 인천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동산 임대관리업체는 매 분기마다 관할구청에 관리하고 있는 주택 호수 등을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될지 올 1분기에 신고한 내용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오피스텔과 아파트, 생활형 숙박시설은 모두 519호, 부산 지역에선 193호를 관리하고 있고 인천 중구에서만 오피스텔 93호의 위탁관리를 맡았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광주, 울산 등 피해도 확인됐습니다. 반면 이를 관리하는 부동산 관리업체의 전문 인력은 단 2명에 불과합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 업체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없이 이대로 계속 지속됐다가는 더 큰 피해나 또 사고 규모도 더 커질 수 있다는 굉장히 좀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문제의 업체는 지난 2분기 때 등록 현황 신고마저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법을 위반한 건데 1분기 이후 검단 등에서 위탁관리 계약을 맺은 임대인이 있어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수구청 관계자는 신고를 누락해 과태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면서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오면 사업자 말소나 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피스텔 이중계약 사기 사건은 충남 서산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BTV 뉴스 이정류입니다. 검단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주차장이 붕괴돼 논란이 일고 있죠. 그런데 다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선 발파 문제로 수개월째 공사가 멈춰서 있습니다. 비 오는 날 발파를 하지 말라는 규정을 어기고 계측기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구 검단의 택지 개발 사업 조성 공사 현장입니다. 터파기 공사가 시작됐지만 지난 4월부터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문제는 안반을 깨기 위한 시험 발파. 인근 지역 주민들은 발파로 인한 소음과 진동 피해를 호소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거대한 안반 구조라 주차장을 지하가 아닌 필로티 형태로 건설한다며 발파 공사에 불안감을 토로합니다. 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그때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저희 집이 안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파 조건을 어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발파 허가 조건에는 호우나 강풍특보에는 작업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발파가 있었던 4월 11일에는 인천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어떤 발파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험 발파 때 어떻게 본다면은 시험 발파를 지침서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그 지침서를 모르는 것 자체도 가장 큰 문제고. 또 다른 문제는 계측기 설치. 당시 영상을 보면 계측기가 고정돼 있지 않아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권익위는 현장 점검에서 개선을 주문합니다. 이번 발파 작업이 진행되는 구역은 3만 3천 제곱미터가량. 현재 발파 작업으로 영향을 받는 인근 주민은 모두 2,600여 세대나 됩니다. LH 관계자는 대응 방안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언론사 대응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2년 전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해 영흥도에 축구장 125개 규모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이후 자체 매립지 조성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해당 부지는 공터로 방치되고 있는데요. 이 땅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가 진행됐는데 문화, 복지, 관광 등 다양한 개발 방식이 대안으로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 영흥도 바다 옆에 드넓은 공터가 펼쳐져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해 매입한 부지입니다. 당시 매입 금액은 617억 원. 부지 면적은 89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125개를 합친 규모입니다. 하지만 민선 8기 취임 이후 자체 매립지 조성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해당 부지는 3년째 텅 비어 있는 상황. 인천연구원은 이 땅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해당 부지의 90% 이상은 지목상 유지로 7m 깊이의 바닷물이 고여 있습니다. 실제 토지로 활용하기 위해선 매립이 필요한데 대규모 사업비가 필수적입니다. 인천연구원은 해당 부지를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공공성 확보와 민간 협력, 민간 투자 등 3가지 방식의 활용법을 제시했는데 먼저 공공성 강조 측면에선 문화복지시설이나 간호, 호스피스 등의 종합복지시설을 예로 들었습니다. 민간 협력 방식으로는 관광 레저시설과 복지시설, 에너지를 주제로 한 산업 클러스터를 제안했습니다. 마지막 민간 투자 방식으로는 수변 기능을 활용한 스포츠 레저 시설이나 생태 테마 관광 시설 조성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민간 투자 방식의 경우 일정 부분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달았습니다. 영흥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0%는 최대 3년 이내에 부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연구원은 영흥 에코랜드 활용 문제가 워낙 민감한 주제인 만큼 이번 보고서가 명확한 개발 방향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홈페이지에도 전체 연구 보고서가 아닌 9장짜리 요약본만 공개하는 데 그쳤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얼마 전 영종 하늘도시 쓰레기 집화장 문제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들어갔지만 수년째 방치돼 주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최근 관계기관들이 시설 관리 운영에 대한 합의점을 찾으면서 내년 말부터는 시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LH가 영종 하늘도시에 건설한 쓰레기 집화장은 4곳, 70.4km 길이의 관로와 쓰레기 투입구 2,400여 개도 설치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00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설치 이후 사용 한 번 못 해보고 10년 가까이 방치된 상태입니다.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단일 관로로 처리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환경부의 분리배출 규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두 종류의 쓰레기가 섞여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악취 민원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 수분에 의한 부식으로 시설의 수명도 짧아집니다. 시설 인수인계를 놓고 이견을 보이던 LH와 인천경제청, 중구청이 최근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단일 관로로 운영이 곤란한 음식물 폐기물은 분리해서 RFID 종량기로 별도로 처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설 보수와 의무 운전을 LH에서 책임지고 실시를 하고 그 이후에 시설이 이상이 없다는 그 진단이 있은 후에 저희 중구에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LH가 보수 진단 용역 이후 공사를 해서 시험 운전을 1년간 진행합니다. 준공되면 다시 의무 운전을 거쳐 문제가 없으면 중구청이 관리권을 넘겨받게 됩니다. 관리 전환 이후 시설 운영에 대해 경제청과 중구청 간 비용 분담도 정했습니다. 주민비는 경제청과 우리 중구에서 50대 50으로 분담을 하고 시설비는 경제청이 75 그리고 우리 중구에서 25%로 분담해서 운영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청라나 성도와도 동일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중구는 LH가 공사 이후 시운전을 시작하는 내년 말부터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지 100일을 맞았습니다. 재외동포청은 한글 학교 지원과 모국 초청 연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상을 거주국 교과서에 수록하는 사업도 추진합니다. 이정인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인천 송도에 둥지를 튼 재외동포청. 750만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기존의 재외동포 재단을 통합한 전담기구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출범 100일을 맞아 앞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출범 초기 우선 과제로 재외동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각 국가별로 동포 간담회를 진행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재외동포들의 정체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추진합니다. 한글학교 지원을 확대하고 차세대 동포들을 위한 초청 연수,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합니다. 지금까지는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해서 해외 한글학교 교육 그리고 차세대 동포들을 모국에 초청 연수하는 것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수단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차세대 동포들에게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상을 교육을 하면은 훨씬 더 정체성 함양에 도움이 되겠다. 재외동포들이 요구하고 있는 복수국적 문제 해결과 해외 입양인의 국적 부여를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설 예정이며 세계 한인회장 대회 등 교류 협력 사업도 확대합니다. 특히 이 청장은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상을 해외 교과서에 수록하는 사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발전상에 널리 전파하는 것, 그것을 교과서 등을 통해서 널리 전파하는 것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핵심적인 재외동포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위치했지만 정작 인천과 연계한 사업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선 이 청장은 앞으로 인천과 협조해 지역사회와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전국 케이블 TV가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해 지역의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찾아보는 공동기획 순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 소멸의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른 귀농, 귀촌을 통한 인구 유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귀농, 귀촌 전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인구가 10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먼저 중랑구에 위치한 행복도시 농업센터를 딜라이브 이초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사의 말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귀를 기울이는 주민들. 어색하지만 열심히 밭을 갈고 씨앗 심을 위치를 정합니다. 무, 배추, 모종 심기에도 직접 나서봅니다. 간격과 위치를 정하고 조심스레 모종을 옮겨 심습니다. 내가 심은 작물을 잘 키워보겠다는 의지가 표정에서도 드러납니다. 이곳은 현장 농부학교 수업 현장입니다. 농부학교는 신청이 하루 만에 마감될 만큼 주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텃밭을 한번 주말 농장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어서 즐거워서 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 안 되더라고요. 내가 여기까지구나. 좀 더 배워서 오라는 뜻이구나. 최근 도시농업 참여자 수가 8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할 만큼 도시농업의 인기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시민의 관심에 맞춰 텃밭 체험이나 교육을 하는 도농 복합 공간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울에는 강동구와 관악구, 그리고 중랑구 총 3곳의 도시농업 복합 공간이 생겼습니다. 교육과 체험, 그리고 문화의 역할을 수행할 중랑구의 핵심 도시농업 복합 문화 공간으로 전 세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체험 활동, 문화 행사 등을 제공하며 중랑구 도시농업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랑구는 배나무 밭이 있는 서울시 유일의 자치구입니다. 이에 맞춰 주민들에게 배나무를 분양하고 봉지 싸기 교육 등 중랑구만의 도농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말 농장 같은 행복농장 또한 관내 곳곳에 있어 도심에서도 농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중랑구 자체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은 멀리 나가지 않는 정말 아주 효율적인 귀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중랑구는 내년부터 도시 농업 전문가 등의 자격증에 도전하는 높은 단계의 현장 농부학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올해 강서구에도 도농 복합센터가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서울시의 지원, 그리고 주민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서울에서의 도시농업 기회는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초원입니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기 좋은 계절이 다가오면서 최근에는 도심을 떠나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워케이션도 떠오르고 있는데요. 전남 강진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춘 농촌형 워케이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송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전남 강진에서 농촌 체험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정은숙 씨. 강진군이 제안한 농촌형 민박, 이른바 푸소 운영을 받아들여 이어오고 있습니다. 푸소는 영어로 필링업, 스트레스 오프의 약자로 감성을 만끽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의미입니다. 정 씨는 민박집을 운영하며 소득 창출은 물론 방문객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지금의 삶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꾸 이렇게 오고 가는 손님이 뭐 어떻게 생각하면 형제간보다 더 친하게 지내고 뭐 서로 사는 이야기하고 엄청 이래저래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재밌어요.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은 이처럼 귀농을 꿈꾸거나 농촌의 매력을 느끼고 방문하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체류형 농가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농가에 머물면서 업무와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강진형 워케이션, 이른바 푸케이션입니다. 이에 더해 최소 2인부터 최대 8인까지 이용이 가능한 게스트하우스도 지난달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총 6개의 객실로 숙박뿐 아니라 주방과 회의실 등 공용 공간의 사용이 가능하고 농가와 게스트하우스를 번갈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업무를 위한 공간과 장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사무 복합기기와 컴퓨터 등이 있어 일과 휴식을 겸할 수 있습니다. 작가라든지 교육 과정들을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이제 합숙을 하는 형태의 교육 과정들을 또 뭐 글을 쓰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무들을 볼 수 있어서 또 공실률을 줄이고 가동률을 높이는 그런 콘텐츠 사업들도 좀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 형태로 자리 잡은 워케이션. 농가 체험은 물론 업무와 휴양을 함께 할 수 있는 강진형 워케이션이 관광객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도시에서 살다가 농촌 생활을 선택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연과의 공생을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 없이 귀농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도시 생활보다 더 힘들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읍. 올해 38세인 주재민 씨의 농장이 있는 곳입니다. 도심에 있는 조경 회사에 다니다가 5년 전인 지난 2018년 자신이 자란 농촌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직접 만들어 야생화를 키우고 있는 그는 요즘 산목과 분갈이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주 씨가 귀농을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는 한적한 농촌 생활에 대한 그리움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설들이 가까이 있다는 점도 귀농을 결심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 주변이 아파트 한 채 없는 허벌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애들하고 진짜 물고기도 잡으러 다니고 이랬던 기억들이 많아서 내 자식들도 여기 와서 이렇게 조금 자연하고 가깝게 지내서 좀 인성 바른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시골 마을에서 소를 키우고 있는 도재철 씨는 2012년 결혼과 동시에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그는 갑갑한 도시보다는 자연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농촌 마을을 선택했습니다. 가업을 이어받아 축산업을 하고 있는 도시는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축사에 머뭅니다. 줄 잡아 200마리쯤 되는 소를 돌보느라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시골 생활에 대체로 만족감을 드러내지만 어려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시골이 좋은 점은 자연적으로 애가 좋긴 좋은데 근데 애들인데는 지금 어릴 적 때는 생활할 수 있지만 이게 크면서 이제 친구가 없다는 거 그러고 병원이 가까이 없다는 거. 주변에서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은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졌을 때 귀농을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귀농에 대해 막연한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귀농을 통해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철저한 준비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원치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많은 이들이 귀농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어촌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해녀들도 줄어들면서 현재는 고령화에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데요. 해녀 문화의 보존과 전승은 물론 어촌계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하나씩 더해지고 있습니다. HCN 공희철 기자입니다. 바다를 터전으로 하는 나자업은 독특한 공동체 문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제주 해녀를 등재할 정도로 한반도 해녀 문화의 명맥이 계승될 당위성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매년 감소하는 해녀 수와 고령화는 당장 마주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평생 해녀의 삶을 살아온 어머니의 뒤를 잇는 젊은이도 있습니다. 엄마가 올해부터 해와서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힘들긴 하지만 되게 좋은 직업인 것 같은데 없어지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해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직장까지 그만두고 올해 물질 2년 차에 접어든 한 청년. 바다에서 새로운 꿈을 찾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마을 어촌계가 유지되는 새 동력원이 됐습니다. 수협을 나와가지고 원래 바다에 관심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바다에 많은 관심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어머니가 해녀를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 것 같아요. 포항 구룡포 해녀들의 평균 나이는 70대 중반. 현재 활동 중인 해녀는 40여 명. 다른 어촌계에 비해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명맥을 잇기 위한 젊은 해녀 해남의 유입은 절실합니다. 어촌에 노령하다가 노인들 뿐인데 좀 노인 일도 도와고 자기들이 와가지고 이거 정착해가 뭔가 우리 바다에 이거를 한다면은 훨씬 경제적으로도 이득이고 모든 면에 나아질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최근 제주도를 시작으로 부산 등 한반도 해녀 네트워크 구축이 시작된 건 의미가 큽니다. 어촌마을의 경제성 회복과 해녀 문화의 전승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어촌계에서 신규 유입이 되는 데는 어촌계에다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초기 비용과 그 정착할 수 있는 비용 이런 걸 지원하는 게 조금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원 감소로 척박해진 환경에다 고령화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해녀 문화. 전통적인 어촌사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해녀 문화의 보존과 전승뿐 아니라 어업인들의 소득원 확대와 낙후된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HC 뉴스 공희철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한국전쟁의 흐름을 바꾼 작전으로 올해로 73주년을 맞았는데요. 매년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행사 규모와 기간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이달 14일부터 19일까지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는데 예산 2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 15일 유엔군 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의 주도로 인천 상륙작전이 펼쳐집니다. 성공 확률은 고작 5,000분의 1. 하지만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된 지 13일 만에 한국군과 유엔군은 서울을 수복합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매년 인천에서 열리고 있지만 올해는 더 특별합니다. 인천시가 인천 상륙작전을 국제적인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기간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14일부터 19일까지를 상륙작전 기념 주간으로 정하고 인천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올해부터 인천 상륙작전 기념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또 그 의미를 오늘날에 되살려서 미래의 새로운 자유와 평화의 가치 있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뜻을 갖고 이런 기념주간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우선 오는 15일 제73주년 인천 상륙작전 기념식과 재연 행사가 펼쳐집니다. 이와 함께 해군 첩보 부대 전사자 추모 행사, 월미도 주민 희생자 위령비 헌화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제안보와 평화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포럼이 마련되고 호국보훈 거리 행진과 평화기원 그림 그리기 대회 등 시민 참여 행사도 진행됩니다. 올해 기념 행사에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27억 원으로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기념 행사를 두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유 시장은 전쟁 도시 이미지에 대한 우려는 기울하면서 자유를 지키고 평화를 지향하는 가치를 재조명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해 희생된 월미도 원주민 추모 행사도 열렸습니다. 원주민들은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배상민 기자입니다. 월미공원에 마련된 희생자 위령비, 향을 피운 재단에 국화꽃을 바칩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해 희생된 월미도 원주민을 추모하는 행사가 올해도 열렸습니다. 확인된 희생자만 10명, 실종자와 신원불명의 희생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희생된 민간인은 1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가족을 여의고 삶의 터전까지 뺏긴 지 벌써 73년이 흘렀습니다. 원주민들이 바라는 건 단 하나,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희는 보상을 바라거나 인천 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편애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제 남은 여생을 고향에서 보내고 싶을 뿐입니다. 그것이 저희고 상식이라 믿습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희생자 위령제 지원과 위령비 건립, 유가족에게 매달 25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폭격으로 실제 거주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사라져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점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주했던 자료는 없지만은 거기에 생활했던 곳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공감하고 이 민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지속적인 검토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국방부나 또 관련 기관하고도 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는 월미도 미군 폭격 사건 구출 체록을 이달에 완성하는 한편 인천 상륙작전 기념행사 때 희생자 추모식도 연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직업계고하면 좋지 않은 이미지를 떠올리신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요즘은 진학은 물론 취업에도 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직업계고가 학생들에게 인기라고 합니다. 달라진 교육 환경과 학과 운영 등 학부모들이 직접 직업계고를 둘러보는 현장 투어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토마토나 양파의 세포벽은 물론 요구르트의 유산균을 전문가용 현미경으로 관찰합니다. 한켠에선 세포 배양기를 가동합니다. 지난 2021년 청학공고에서 교명을 바꾼 인천바이오과학고. 인천의 대표적 전략산업인 바이오 산업 맞춤형 인재를 육성합니다. 제약에 관해서 모든 기구가 준비되어 있는 학교에서 제약에 관한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연계되어 있는 대학교로 현장학습을 가기도 하고. 제빵 작업이 한창인 교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롤케이크를 포장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건너편 교실에선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 학생들이 커피를 내립니다. 아래층 교실에선 미용예술과 학생들이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가발 탈색 연습이 한창입니다. 교육이 필요 없이 이 학교에서 이 실습이나 이론 같은 거를 배워서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자격증 공부도 학교에서 따로 할 수 있으니까. 학부모들이 학교를 둘러보고 학과와 수업도 꼼꼼히 살펴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부모들을 위해 마련한 직업계고 학교 투어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라든지 학교 자체 내에서 행해지는 교육이나 기계 같은 실습 현장 아이들이 다뤄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많이 더 좋아지고.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 나뿐만 아니라 많은 학부모들이 사실 이런 현장을 보고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새로운 길을 조금 더 확장해서 열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갖게 됐어요. 인천교육청은 과거와 다른 입시, 취업 환경을 고려해 아이들의 다양한 진로를 위해 직업계고 육성과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3년간 약 600억의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학교 시설 또는 기자재 구입, 또 5개 학교에 신설 전환, 다양한 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 직업교육을 통해서 만들어보자.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빠르게 미래형 모빌리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탄소 중립도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자동차 산업은 인천의 주력 산업 중 하나로 부품 기업들이 혁신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의 주력 산업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 산업. 내연기관에서 전기, 수소차, 자율주행 등으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ESG 경영도 기업의 생존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핵심 요소입니다. 인천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혁신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남동산단 등에 있는 자동차 관련 중소 중견기업 90개사가 참여해 모빌리티 연합을 출범했습니다. 이제 클러스터 사업 부문과 대사업 TFT로 새롭게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클러스터 사업 부문과 대사업 부문은 우리 기업 회원들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모든 일들을 해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기업과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등이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해
인천 자동차 부품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 개발을 진행합니다. 인하대는 송도 캠퍼스에 미래 모빌리티 연구센터를 건립하고 기업과 연계한 교육 과정도 개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진공은 올해 인천의 전통 자동차 업종 구조 혁신과 미래 모빌리티 사업 육성을 위해 지역 산업 성장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 기관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모빌리티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진공도 탄소 중립 전용 정책 자금 그리고 탄소 중립 수준 진단, 탄소 중립 바우처 등으로 중소기업의 탄소 중립과 ESG 경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출범식 이후 인천 모빌리티 탄소 중립을 위한 지역 산업 혁신 성장 포럼도 열렸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의 바다 하면 어떤 풍경 떠오르시나요? 수많은 섬과 갯벌, 다양한 해양 생물, 그리고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바다의 다양한 풍경을 담은 전시회가 인천 아트 플랫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구르자 괴물의 거대한 눈이 번쩍거립니다. 바다에 떠다니던 폐어구와 부표로 이루어진 설치 작품. 각종 쓰레기로 오염된 바다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집니다.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쓰레기를 이제 작품 소재로 해서 여러 활동을 해볼 수 있는 것도 재미있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음료와 라면, 과자 포장지들이 전시됐습니다. 자세히 보니 생산지가 북한 평양시입니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 해역에 떠내려온 쓰레기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자료입니다. 바다가 단절된 남북을 이어주는 매개가 되기도 합니다. 백령도 이런 데는 북한에서 온 쓰레기가 더 많아요. 그걸 한 1년 동안 모아가지고 그 쓰레기를 통해서 북한의 현실 분석해서 보고 또 북한에서 디자인이 어떻게 달라졌나, 글씨가 어떻게 달라졌나. 인천 아트 플랫폼의 새 기획 전시 황해 어보가 개막했습니다. 20여 명의 작가들의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해안의 풍경, 바닷속 물고기,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바다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회화와 설치, 영상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선어부에서 정약전 선조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현실적이고 과학적이고 환경적이고 이런 문제들을 다 아는 바다의 여러 가지 측면을 보여주는 그런 전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상상에 도달했다. 바다가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다면 무엇라만 할까? 168개의 크고 작은 섬과 1000회의 갯벌, 그리고 여러 항만과 항구로 이루어진 인천의 바다. 인천 아트 플랫폼의 이번 기획전 황해 어보는 오는 11월까지 계속됩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